자, 이번 주에부터 화요일 빼놓고 매일 나오기로 했던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차장 수요일도 같이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이군요. 네. 수요일 어제 했구나. 네. 네. 매일 나오니까 좋네요. 자주 보고. 아, 예. 네. 다음 주부터는 계속 나와주시기를. 그렇게 하기로? 아니 또 나오시던 분들한테 어떻게 또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분 뭐 이렇게 조정을 잘 네. 하면 되니까. 하여튼 자주 나와주시고. 네. 오늘은 주제를 앞서 김영 매니저도 잠깐 얘기해 주셨던 집 밖으로 나가라. 뭐였죠? 네. 밖으로 나가라? 네. 그런- 거리로 나가자. 네, 밖으로 나가자. 네. 그런 주제와 비슷합니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데, 물론 아직까지는 확진자 수 600명, 700명대, 오늘도 한 600명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백신 보급 속도도 빨라지고 예약 속도도 빨라지다 보니까, 굉장히 그 방역이나 뭐 이런 건 방역이 된다. 저기가 줄겠죠. 네.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은 이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나갈 거냐. 오늘 주제는 그래서 이제 실제 제가 어제 조금 겪었던 일이긴 한데 한 달 전부터 미리 그 주변 분들, 특히 이제 자산이 좀 많으신 그 선배분들한테 인맥 찬스를 좀 써서 어디 숙박시설을 좀 예약을 하려고 했죠. 7월 달에. 극성숙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갈 건 사실 아니었는데 저도 청탁을 받아서 부탁을 좀 들어주는 입장이었는데 와, 이렇게까지 하늘의 별 따기인가? 숙박업소 따는 게? 네, 그 내용입니다. 보시도록 하고 대명 콘도를 조금 알아봤더니 이 대명 콘도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관련 상장은 대명 소노 시즌 이렇게 바뀌어 있는데 대명 콘도 회원권들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사실 뭐 3억짜리 뭐 60평대인가 소노 쪽에 그리고 이제 뭐 5억이나 이 정도 되면 이제 90평대 이렇게 되신 회원권들이 있으신데 그분들조차도 이 극성수기에 되면 추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순서대로 추첨하고 그 다음에 대기 번호 걸어놓고 그렇대요. 하여튼 그래서 본격적인 여름 휴가 시즌에 이제 돌입하게 되고 오늘부터 날씨가 좀 더워지는데 뭐 비 소식이 또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건 백신 보급과 보복 소비 그다음에 지난해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낮아졌던 것이 올라오는 기저 효과 이게 복합적으로 되다 보니까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폭발하는 것 같고 대명 선호 시즌의 일부 선호 지역들 양양 삼척 이게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소노 펠리체, 소노 빌리지, 비발디 파크, 오션 월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정경민 차장이 좀 전에 얘기해 줬는데 비발디 파크 안에 오션 월드가 있다고. 네. 그리고 뭐 솔비치는 바닷가의 양양 삼척 여기는 진짜 하늘의 별 따기더군요. 1년 내내 여기는 뭐 풀부킹처럼 만실이 있어가지고 왜 그런지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대요. 거제, 변산, 진도 이쪽에도 이제 대명 콘도들이 생겨났고 하여튼 한번 가보려고 뭐 좀 부탁을 드렸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열심히 네. 저는 방송해야죠. 열심히. 그죠? 네. 정경민 차장하고 같이. 자, 그래서 요 정도입니다. 네. 뭐 여기 붙여주세요, 이제. 네. 저도 아까 뭐 화장품 업체를 해주셨고. 네. 좀 떠나고 싶네요. 작년에 앵커께서는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 휴가를 갔다 오셨는데 저는 못 갔어요. 저는 1년 내내 방송만 했습니다. 올해는 관매도라는 데를 갔다 왔어요. 네, 네. 작년에는 이제 먼 섬에 데를 좀 갔다 들어가서 섬에 갇혔다 오셨죠? 네. 갇힌 건 아니고, 네. 집사람한테 갇혔죠, 네, 뭐. 여기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고민을 안 그래도 요즘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해외 여행 수요를 대체할 수가 없다 보니까 국내 여행 수요, 국내의 어떤 레저 문화 이런 쪽으로 수요가 약간의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서 뭐 골프장 회원권, 또 콘도 회원권 여기에 이제 기존의 회원들이 예약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나오면서 이제 웃돈이 붙여서 이제 뭐 돌아다니 이런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관련주는 생각보다는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찾아보면 의외로 뭐 많아요. 강원랜드도 있죠. 뭐 용평 리조트, 롯데관광개발, 뭐 파라다이스 호텔신라 다 리조트 관련돼서 숙박시설 관련되고 또 레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티켓팅 하려면 인터파크 놀이에. 네네네 그렇게 다 말씀해 버리시면 네. 예. 근데 이제 뭐 약간 딴지를 좀 걸면 굳이 놀러 가야 되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1년 내내 저도 열심히 방송을 했습니다만 네. 휴가도 못 가고. 근데 이 뭐 워터파크에서 이제 물에 둥둥 떠다니면서 감염될 바에는 집에서 에어컨 바람에 그냥 쉬는 게 어떨까? 그럼 또 뭐 한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이제
기관들이 만드는 미들급 종목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관들이 굉장히 주도적으로 이 종목들에 좀 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다른 수익률 게임에게는 뭐 공매도나 이런 거에 좀 자신이 없지만 이 논리는 굉장히 확연하잖아요. 이렇게 모두가 나가 떨어져 버린 이런 생태계에서 살아남은 자만들이 누릴 수 있는 파티를 즐길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거에 나중에 이제 이런 수요가 뭐 해외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이런 여행, 항공 또 이런 수요가 확 이렇게 터질 경우에는 엄청난 과거의 실적을 넘어서는 결과를 나올 수 있겠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뭐 지금은 당장 실적은 없겠지만 더 큰 밸류로 이걸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논리로 적용이 되면서 뭐 사실 기저 효과도 없는 거죠. 기저 효과도 없고 그냥 지금은 말 그대로 밸류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대감으로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여행주 같은 경우가 좀 뭐 그런 것 같고 항공주들도 어느 정도 수긍은 갑니다만 너무 좀 뭐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손이 잘 나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년 만에 1년도 넘었죠. 1년 만에 이제 이 비행기 예약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가격을 쭉 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비행기는 없고 비행기 좌석도 별로 없는데 비행기에 대한 수요가 미리 잡아놓는 수요들이 있다 보니까 백신 맞고 나가려고 그러니까 뭐 내년 그 비행기 가격을 좀 알아봤었는데 네. 거의 좀 조금 더 보태면은 과거의 비즈니스 그러니까 승급이 가능한 그 정도의 가격으로 좀 티켓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몰리니까 가격은 오르는 그렇죠. 거는 뭐 네. 이 그런 이치죠, 부분입니다. 뭐. 예, 그렇죠.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렌트카 가격도 뭐 한 2배 네, 가까이 맞습니다. 올랐다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트래블 버블의 이 주된 이 내용들을 좀 보니까 버블 트래블 아니고? 버블 트래블 죄송합니다. 버블 트래블 버블 어쨌든 네. 일단 이제 공기방울처럼 보호를 한다라는 뜻이잖아요. 트래블 그래서 버블 하면은 여행 거품입니다. 여행 예. 그러니까 한정적인 국가의 한정적인 동선으로 한정적인 여행사를 이용하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 네. 이게 이제 비용이 과거에 자유여행의 뭐 2배 이상 이렇게 드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여기에 이제 과연 사람들이 수긍을 할까? 이게 너무 좀 앞서간 게 아닌가라는 현실적인 고민이 좀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강원랜드도 요즘 잘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뭐 롯데 관광개발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파라다이스 호텔 신라 모두 좋은 그런 주가의 탄력성을 좀 보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좀 손가락이 나가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시아나 항공이 다시 풀리는 상황이 오면 네. 저는 아시아나 항공을 제1 타겟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좀 들고는 있습니다. 아니면 근데 LCC는 어때요? LCC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리고 주가가 근데 아시아나 항공을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이상하니까 저는 정말 손이 안 나가는 와중입니다만 그래도 수긍을 할 수 있고 그래도 이 가격대에서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거는 제가 이제 뭐 최근에 이 비행 그 예약 사이트를 보고서 좀 수긍이 갔던 부분이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올라가서 높은 그런 부분입니다만 지금 뭐 적자는 아닌 부분이고 또 나중에 이제 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대한항공 정도는 수긍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좀 기미 세게 말씀을 해줘 버리셨던 인터파크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죠. 인터파크도 그쵸. 이제 뭐 티켓팅 또 뭐 공연 그리고 여기 또 인터파크 여행도 좀 같이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 아우를 수 있는 또 이제 이 플랫폼화된 이제 그런 또 전자상거래 시스템이기도 하고 네. 그렇게 본다면 저는 인터파크 뭐 좀 저점 대비 좀 올라왔어요. 4,000원 후반부터 지금 6,000원 뭐 이렇게까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다른 거에 비해서 상승폭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이제 뭐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공연이나 또 스포츠 관람 이런 것들도 아우르고 있는 또 플랫폼이다 보니까 인터파크도 수긍이 가는 정도. 그래서 뭐 여러 개 좀 두서없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네. 예, 뭐 대한항공하고 뭐 지금 모멘텀은 좀 유지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약간 늦게 올라오고는 있습니다만 추격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수긍이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인터파크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뭐 많은 걸 얘기해 주셨고. 네. 우리 김명 네. 매니저도 사실은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섹터가 결국은 이제 소비 섹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관광 레저 몇 차례 이제 말씀드리면서 종목들은 지금 거의 뭐 차장님 말씀해 주시는 거 거의 다 나왔어요. 아난티 뭐 한 종목 정도 더 뭐 추가할 수 있을 것 같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나왔는데
참 이게 고민스러운 지점이 용평 이제 리조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용평 리조트, 아난티, 뭐 호텔 신라 뭐 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참 고민스러운 지점은 이런 거죠. 사실 주가의 이제 움직임을 보시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19라는 게 생기기 이전에 2019년, 뭐 2020년 1월, 2월까지의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네. 하나 투어, 모두 투어, 그리고 여행. 뭐 여행주, 뭐 호텔 신라, 뭐 아난티 뭐 이런 레저 관광과 관련된 하나 투어, 종목들. 모두 투어, 참 좋은 여행인가? 네, 참 좋은 여행. 네. 뭐 최근에 이제 좀 작은 종목 중에서 뭐 노랑풍선 뭐 이런 종목들까지도 주가가 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공행진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종목들의 주가가 코로나19가 없었던 시절에도 딱히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지 못했었던 종목들이거든요. 뭐 사실상 뭐 수익성이나 성장성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시장에서 이제 바라는 그런 그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시장의 이제 주변주로서 그런 이제 위치에 좀 있었던 종목들인데 경쟁 업체도 많다 보니까 그렇죠. 블루오션 돼버려가지고 맞습니다. 약간 박리담의 형태라서 그렇죠. 수익성 얘기하신 것 같고. 그래서 약간은 이제 코로나19라는 이런 뭐 사실 불가항력적인 사태를 겪으면서 뭐 본의 아니게 구조조정이 좀 된 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 회사들 자체적으로도 뭐 인력에 대한 뭐 구조조정이라든지 영업점에 대한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비용 통제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 비용 통제가 완벽하게 지금 되고 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영업 레버리지 효과 네.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여놨는데 이제 수요가 딱 회복돼 버리면 아주 빠르게 이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그림은 이제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리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어떤 소비와 관련된 경제 지표들이 이제 각종 지표들이 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특히 이제 기관들이 공격적으로 이 종목들이 이제 사면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과연 이제 이 종목들이 사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정말 정상화가 될 거고 이런 트렌드가 딱 이제 식어버리면 기관들의 매수세가 딱 끊겨버리면 결국은 이제 뒤늦게 또 추격 매수하는 이제 개인들만 이제 고생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오늘 딱 아침에 보면 어떤 이제 리포트가 하나 나왔냐면 LCC 기업들, 제주항공, 진에어 이런 기업들도 정말 좀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네. 요런 이제 저가 항공사들의 그 경영 정상화가 되기까지는 정말 빨라야 한 2년 정도 걸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이런 기업들이 지금 이제 소비 트렌드 때문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다가 느닷없이 대규모 유상증자한다. 또 느닷없이 감자한다 이런 얘기 분명히 나올 수 있거든요. 얼마 전에 또 진에어도 뭐 감자와 관련된 뭐 자본 잠식에 대한 뭐 이런 악재가 나오면서 단기 급락도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재무 구조상 상당히 좀 어려운 환경에 좀 처해 있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꼭 좀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뭐 저가 항공주들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은 사실 여행주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은 절대 아니다라는 걸 꼭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반면에 이제 오늘 이제 주제로 이제 말씀해 주셨던 이제 대명 소노 시즌 네. 이런 부류의 기업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용평 리조트, 그 다음에 대명 소노 시즌, 그 다음에 아난티, 호텔 신라, 강원랜드 이런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기업들도 역시나 뭐 재무 구조는 당연히 똑같이 안 좋은데 사실상 이런 기업들이 이제 그나마 조금 비빌 언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대형 리조트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부동산 회사들이거든요. 네. 사실 따져보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좀 믿고 비빌 수 있는 언덕이라는 게 자산 가치가 그나마 어느 정도 좀 인정받을 수 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대명 소노 시즌이나 아난티 이런 기업들은 이제 겨우 코로나19 딱 직전에 코로나19 때 이제 2월, 3월, 4월까지 이제 폭락했을 때 그때 이제 가격 수준 이전으로 이제 딱 회복된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대명 소노 시즌하고 아난티는 이제 골프장을 또 이제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것도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했을 때 그나마 지금 이제 뭐 소비와 관련된 그리고 이제 성수기가 도래하고 있는 휴가 시즌을 감안해서 이제 접근을 좀 해본다면 오히려 대명 소노 시즌이라든지 아난티라든지 뭐 강원랜드 이런 종목들 용평 리조트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대응을 하기가 좀 수월하지 않을까. 강원랜드도 골프장이 있네. 참. 네, 강원랜드도 골프장 있죠. 하이원 골프장이 또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 아난티도 골프장이 있고 대명 소노 시즌도 골프장이 있고 용평 리조트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그런 기업들 부류가 그래도 그나마 좀 아직 가격 매력이 조금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영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소비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도 뭐 항공 특히 저가 항공자와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여행과 관련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약간 지금 밸류가 조금 부담스럽다. 네. 그런 부분들은 꼭 참고를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네요. 그런데 대명 소노 시즌을 좀 보는 거는 저는 이제 시가총액이 아직 1,600억 이 정도 수준이니까 물론 이제 재무적인 것들을 더 뜯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조트 해도 복잡해요. 그것도 보면 그래서 사실
정액으로 다 반영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표면적인 시가총액이 1,600억이면 뭐 조금 접근하기엔 부담이 좀 덜하지 않을까. 아직 뭐 바닥급이 올라온 게 얼마 없네요. 네. 그래서 종목을 이제 아난티 하나 추가해드리고요. 네. 아까 이제 항공주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한항공이 어쨌든 항공주는 저는 뭐 그냥 대장주를 계속 좀 보는 게 좋다. 네. 우리 해운주도 그냥 HMM을 그냥 계속 보는 게 가장 좀 좋다라는 관점하고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한항공 그리고 혹시나 또 하나 좀 끼워 넣는다면 한진칼. 한직한. 네, 대한항공보다는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좀 누워 있는데 한진칼도 지금 같이 좀 따라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한진칼 정도 한 종목 추가를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좀 더 붙여 볼 네. 게 없을까요? 35분 애매해서 그래요. 아, 보내기가. 뭐이 여행하고 사실 근데 지금 등장한 거는 네. 여행도 여행이지만 이것도 뭐 정책적인 것도 있겠죠. 내수 소비 진작이 이제 다음 또 대권 후보들의 또 여러 가지 이 당면 과제니까. 네.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1일 날 대권 출정식을 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뭐 야권에서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구도 자체는 그래도 이제 가장 그 여론조사에서 앞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가능성이 높죠. 네. 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기사도 또 그러니까 치고받고 이게 계속 그 치고받고라는 표현이 좀 하여튼 뭐 왔다 갔다 하죠. 네. 윤석열 백넘버 2번 네, 국민의힘으로 달고 대선 나가겠다라고 보도가 네, 어제 나온 보도죠. 어제 나온 거예요. 백넘버 2 얘기가 나왔죠. 갑자기 이거로 여행을 어떻게 꾸려가지? 그래서 정책적으로 조금 우리가 포커스를 잡으면 네. 결국은 이런 거잖아요. 이제 계절적인 혹시나 성수기가 저쪽에 대선 관련주로 이렇게 네. 연결이 되는 건 없나요? 뭐 몇 개 있긴 한데 네. 사실 용평 리조트도 뭐 잠깐 이렇게 뭐 그 연결이 좀 되기도 했었고 그래요. 사실 뭐 이 정책 수혜주로 조금 이제 넓게 우리가 좀 보는 어제 그리고 건설주들이 워낙 또 강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결국은 이제 대권 레이스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은 단발성으로 이제 끝나는 인맥 테마보다는 정책 이슈가 훨씬 더 조금 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개발 그리고 SOC 투자 뭐 이런 것들과 관련돼서 맞물려서도 어찌 보면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자산 가치, 부동산 그 뭐 골프장 가지고 있고 리조트 가지고 있고 이런 기업들이 그래도 이제 뭐 조금 수월한 그런 대응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네. 건설업종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좀 해드리고 싶은 게 비단 어제 시장에서 이제 건설업종이 좀 화끈하게 좀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고 대우건설 이제 매각과 관련된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땐 M&A 이슈도 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제 대권 레이스를 본격화하고 있고 이제 여권에서 이제 가장 유력 주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야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본격적인 이제 레이스가 막 시작되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제 좀 많이 언급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쪽, 네. 부동산 가격 도대체 어떻게 잡을 거냐. 그러면 결국 뭐 해법은 공급 늘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일자리 어떻게 늘릴 거냐, 청년 고용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뭐 결국은 또 SOC 투자로 또 연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이 내년 이제 3월 대권 레이스가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보면 건설주들 그리고 그 아랫단에 있는 건자재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좀 주목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사실 안 좋은 게 별로 없어요. 다 좋은 거. 밑도 끝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은 다 좋죠. 다 좋아야 되는데 주가는 여기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이 대권 후보들이 이제 주식시장에도 분명히 이제 뭔가 자본시장에 대한 그런 아젠다나 이제 그림들을 네. 그려내겠죠.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게요. 주식 투자 인구가 정말 많이 늘었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의 거의 대부분이 주식 투자자이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도 섣부르게 그거를 얘기하기 어려운 게 표밭이잖아요. 그렇죠. 네. 손 한 번 잘못했다가 지금 큰일 나죠. 네. 그게 큰일 참 날 뻔했잖아요. 정치가 어렵습니다. 네. 자, 하여튼 김현 매니저는 정치하러 가셔야죠. 네, 저는 이제 오히려. 방송하러 또 이제 가야 되니까 오늘 오후에도 이제 4시에 무료 공개 방송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포인트 그리고 뭐 고용지표 그다음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연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FMC와 관련된 통화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 조금 풀어드리면서 역시나 뭐 종목 대응할 수 있는 뭐 분석들 좀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후 4시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현 매니저 내일 다시 또 뵙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